오늘 이 얘기도 하나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라밖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국내 소식 못지않게 중요한 이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حظر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على العدو السعودي المجرم وفق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Oil flows through Bab el-Mandeb reportedly rose to around 5.4 million barrels per day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It already serves as a back door channel.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요. 홍해까지 우리의 양대 원유 수송로가 모두 막힌 것 같습니다. 중동 전문가 박현두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도를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호르무즈까지는 저희에게 익숙한데 네. 지금 사실은 저 호르무즈 막히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저 원유 파이프 수송로까지 있고 지금 홍해로는 다니고 있는데 저 예멘에 후티 반군이 지금 저 바브엘 만데르 난베브 해협을 막겠다고 엄포를 놨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홍해가 막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면은요, 막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는 배들을 공격하면 선박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호르무즈하고 똑같아요. 예. 호르무즈도 사실은 안 막은 듯 막힌 거잖아요. 지나가면 공격을 하니까 배들이 못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배들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호르무즈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여기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스웨즈 운하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석유가 오기는 오는데 시간이 최소 2주 이상 더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2주라는 그 엄청난 시간이 네. 더 걸려서 우리가 우회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위로 올라가면. 근데 지금 저 예멘 왼쪽에 네. 후티 반군이 지금 주둔해 있어서 네. 계속 본인들이 이제 봉쇄를 하겠다, 실제로 하고 있다, 6척도 회항했다 이건데 후티 반군이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보다도 강하지 않다면 뭔가 미군 자체에서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 지역이 항상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공습만 얘기하거든요. 공습으로는 이들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8년 동안 이들을 공습을 했습니다. 예. 살아 있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지상군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거를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게릴라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쪽 지역은 상당히 험악한 산악 지역이 많거든요. 북쪽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자신감을 보이긴 했지만 예. 당혹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다 또 쏟아 부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미군은 이들을 공격할 수 있지만 많이 공격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배 한 척만 공격하면 돼요. 그렇죠. 예. 비대칭인 거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배 한 예. 척만 공격하면 끝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뭐 오히려 미군보다 아시아, 특히 우리가 사우디의 원유를 30% 이상 수입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직격탄 맞았는데, 근데 교수님 보셨을 때, 자, 1번 호르무즈, 2번 홍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3단계 이것보다 더한 것들을 이 중동, 특히 이란 쪽에서 할 수 있다. 어떤 경고가 있는 거예요? 저 파이프라인이요. 파이프라인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나와 있는 석유 다 끝나죠. 그건 최악이죠. 이란이 저 1단계 호르무즈, 2단계 저 홍해, 이어서 3단계 저 파이프라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을 심하게 하면 이란은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저 파이프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미군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공격을 하면 우리는 주변 국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석유 시설, 담수 시설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최악이죠. 그러면. 실제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이 그럼요. 만약에 조금 더 후티 반군을 뭐 처리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막판에 몰리면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면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란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란과 미국이 1대1로 싸면 누가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미국이 당연히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미국을 손을 띄게 나가게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유가, 주가. 그렇죠? 그럼 되레 지금 한 두세 달 전에 전면전보다도 오히려 지금 우리로서는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고. 상황은 사실 안 좋죠. 상황은 안 좋은데 미국이 지금 공격하면서도 계속 이러한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약간 둔감하게 느끼는 건데요. 만약에 진짜 주말에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시설이라고 하는 곡괭이상을 공격을 한다. 그럼 이란은 지금 곡괭이상을 공격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보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상당히 심각하죠. 다시 한번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께서 박현도 교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확실한 건 시점은 이번 주말이 고미가 될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 뭐 벙커버스터까지 투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 2단계 홍해에 이어서 저 원유 수송로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란이 한 얘기입니다. 이란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곡괭이상을 공격하면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시설을 다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물론 말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영국에 있는 미국의 B-1 폭격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으로 좀 가고 네, 있다. 중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최악의 카드는 그거예요. 최대한 유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건 이미 남아 있는 답이에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우방국들도 지금 앉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공격을 하더라도 이란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올 수 있죠. 그럼 가정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네. 워낙 긴 거리를 이제 원주 수송로를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지구를 보여드렸어요. 평면이 아니라. 네. 저렇게 돌아오는데 2주 걸리고 거의 네. 한 유조선당 100억 달러, 100억 가까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말 사이 특히 저 3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비 지금 분수령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